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오늘은 일상문자 첫 번째 마당의 세 번째 동물에 관련된 글자들에 관해서 들어가는 첫 번째 날입니다. 48페이지를 한번 펼치고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개견자를 보도록 할까요? 개견자는 한쪽 귀가 처진 개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 귀가 처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에도 한쪽 귀에 칠을 해놨죠. 이 한쪽 귀가 처진 개의 모습, 큰 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 한쪽 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개견자에 붙어있는 이 점자가 아래쪽에 붙으면은 클태자라고 하는 별도의 한자가 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음독은 캥이라고 있고요. 주의할 점이 이 견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하게 보면은 개와 원숭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갱행이라고 하는데, 이 갱행 같은 경우는 이대로 쓰기보다는 여기에다가 갱엔노 나카라고 하는 견원지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써요. 즉 앙숙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훈독은 이누라고 합니다. 개죽음은 이누지라고 하고요. 들개 같은 경우는 노라이누라고 하기도 해요. 개견자 같은 경우는 붓으로 바뀌게 되면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의미가 개가 아니라 짐승이라고 하는 좀 더 폭넓은 의미의 붓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동물을 나타내는 그런 한자들에 보통 앞에 붙어가지고 원숭이 원자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 흉폭한 느낌,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로 써가지고 뭐 범할 범자에 쓴다거나 하는 느낌이 됩니다. 자, 양양자는 머리 양쪽에 뿔이 나고 길쭉한 얼굴을 지닌 양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 라고 제가 해놨어요. 생긴 게 약간 양이랑 비슷하기도 하죠. 음독 같은 경우는 요우라고 있고요. 훈독 같은 경우는 히츠지라고 있습니다. 요우 같은 경우도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양양자를 요우를 읽는 경우는 요히시, 그러니까 양피지 같은 단어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히츠지를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히츠지를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이때 히츠지라고 하는 단어를 읽는 발음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히츠지가 아니라 만약에 발음을 흘려서 발음한다거나 악센트를 다르게 해가지고 뭐 히츠지처럼 말을 해버리면은 집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조금 제멋대로 해버리면은 일본인들이 듣기에 헷갈리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발음과 리듬에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자, 소우자 같은 경우는요, 조금 길쭉한 얼굴에다가 한쪽에 뿔이 딱 강조된 느낌이라는 한자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요 뿔이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러분들 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로 딱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늘어나듯이 뿔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강조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그릴 때도 이 한자의 모양에 맞춰가지고 한쪽 뿔만 제가 그려 넣었습니다, 일부러. 자, 음독은 규라고 읽습니다. 이 음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는 읽을 때 우이기 때문에 소도 마치 우라든가 유처럼 될 것 같지만은 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보시면은 뭐 규니크라고 하면은 소고기, 규뉴라고 하면은 우유, 규시라고 하면은 뭐 소의 지방, 이런 식으로 읽는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보통 이 규니크 같은 경우 무슨 동물의 고기를 의미하는 어떤 니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앞에 나와 있는 그 동물에 해당하는 한자를 훈독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라고 하면은 부타니크라고 하고, 닭고기라고 하면은 토리니크라고 하고, 양고기라고 하면은 히츠지니크라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는 유독 유니크라고 하는 음독으로만 읽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훈독은 우시라고 읽습니다. 우시. 그래서 뭐 소달구지 같은 경우는 우시그르마라고 하고요. 우시고야라고 하면 외양간을 의미하는데, 이 우시고야 같은 경우는 관용어라던가 속담 같은 데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생긴 게 이 위에 피침이 나와 있지 않으면은 오자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생김의 차이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붓으로 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소우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왼쪽에다가 딱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글자가 헤아릴건, 건수건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첫째 마당에서도 둘째 마당에 나오게 될 그런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모양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몇몇 한자들을 제가 조금씩 군데군데 넣어놨어요. 지금 이 글자도 그런 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소가 말 그대로 집안의 갑오였잖아요. 그래서 소만큼은 한 마리씩 세아려가지고 꼭 확인을 했어야 됐어요. 한 마리만 팔아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나 건수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그래서
헤아리다라고 하는 의미라든가 건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를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이 한자를 받아들일 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인자랑 소 우자가 붙었는데 왜 헤아릴 건자, 건수 건자가 되었지? 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사람들이 소를 아주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헤아렸고 그 한 마리를 헤아려가지고 팔고 혹은 사고 하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건수나 사건을 의미했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음독은 캥이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조건이라든가 사건, 안건 같은 곳에 들어가는 한자니까 무조건 외워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은 토끼토자인데요. 말 그대로 토끼가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예요. 보시면 위쪽에 있는 긴 귀라던가 둥그런 몸통, 그리고 길게 뻗어있는 앞발과 뒷발, 그리고 꼬리 하나까지 디테일하게 모두 담아낸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토끼토자 같은 경우는요, 급수 외자예요. 그러니까 급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학년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한자예요. 음독은 토, 그대로 토라고 읽는데 이 음독으로 여러분들이 이 토끼토자를 그대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부사로 쓰이는 어쨌든에 해당하는 토니까그라고 하는 단어가 이 토끼토자로 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자로 표기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잘 없으니까 체크만 해두시면 될 거예요. 애니메이션 중에 은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 은혼의 여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카구라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우주 종족인 야토족이라고 하는 해설을 달고 나와요. 야토족이라고 하는데 이 야토가 뭔가 하면은 밤야자에다가 토끼토자를 써가지고 밤토끼 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야토라고 하면은 밤토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한자어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때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음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독으로 읽을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사기라고 하고요. 토끼팀 같은 경우는 우사기토비라고 하니까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